조국 얘기해 주세요. 조국. 야. 네.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위장 매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런 거 오늘 아시죠? 그 예, 이상한 예, 거래. 예. 그 무슨 동생의 전처하고 뭐 예. 예?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예. 또 바뀌었다고 변명하고 이러는데 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게 주택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주택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 부동산 실명법 위반일 경우에는 네. 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예. 부동산 실명법하고 아까 뭐라 그러고 주택법 위반도 주택법 위반은 주택법 어떻게 같은 해요? 경우 이제 세금 관련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네. 부실법 위반인 것 같고요. 부채법 네, 네, 주택법 네. 위반. 예. 그리고 아까 위장 전입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아 주민등록 위반도 되네. 그거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아. 중대한 범죄죠. 아. 네. 지금 어제 오늘 가장 큰 난리가 났던 게 그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 그러니까요. 예, 74억 74억. 5,500만 원을 투자 약정을 했는데 네. 조국의 재산이 56억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는 건지가 상당히 의문인 상태죠. 그 재산이라는 건 집까지예요. 네. 집까지 모든 싹 재산. 넣고 길거리에 나앉은 상태야. 네. 지금 왜냐면 전 재산이 전 재산을 집, 다, 네. 차 이런 거 다 갖다가 네. 사모펀드에 넣고 자기는 길거리에 나앉았고. 예. 그런데도 20 얼마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걸 그래. 도대체 어떻게 조달을 할 생각이었는지 이 시기가 또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그 2달 후 시점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한 거겠죠. 그것도 아들이 23살, 딸이 28살인데 네.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투자 약정을 네.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가 나죠?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글쎄요. 네. 이게 어떤 내부의 그 음. 민정수석으로 되면서 어떤 내부의 어떤 정보를 아, 취득을 해서 그러면 그 내부자 정보 이런 예, 어떤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저기가 아주 좋은 투자처가 거 있다. 있으니까 온 재산을 전부 털어넣어도 된다라는 정보를 취득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자기 재산보다 맞는데 사모펀드에 이게 몰빵을 할 수가 없죠. 없죠. 이거는 사모펀드 총 투자액의 74%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몰빵을 한 거라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게 내부 어떤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74%라는 건 뭐냐면 이게 100억 사모펀드예요. 거기에 조국이가 74억을 넣었으니까 74%라는 얘기고 조국은 자기 전 재산보다도 20억 가까이랑 많은 그러니까 몰빵도 아니라 빚내서 몰빵이에요. 네. 이게는 빚을 내서 20억 가량 그렇죠. 빚을 내서 예. 한다는 거죠. 근데 조국 수석 이런 문제 말고도 뭐 위장전이 아까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조국 수석이 울산 조교수 시절에 있을 때 네. 딸이 그때 8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가족들의 주소가 부산으로 돼 있었는데 네. 딸과 조국 수석만 그때 서울 송파구로 잠시 이전했거든요. 음. 그게 취약 연령대에 있는 딸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 학교 네, 학교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고요. 송파구 네, 송파가 학군이 좋죠. 학군이 거기가. 좋으니까. 근데 조국 수석의 문제, 조국 후보자가 뭐가 문제냐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총 8차례 주소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돼 있다 2017년 11월에 네. 그 자기가 어떤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네. 공직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 위장장님 들어갔지. 뭐. 위장전이 들어갔는데 시기가 자기가 이제 조국 후보자는 2004년까지 8차례 위장 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준에는 2005년부터를 잡았습니다. 2005년부터 2회 이상 위장 전입을 한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자기가 마련한 거죠. 셀프 맞춤형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쑥스럽다 진짜. 정말 황당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2010년도에 이명박 시절에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좀 문제가 됐을 때 조국 후보자가 2010년도 한겨레 칼럼에서 위장 전입을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네, 예. 뭐라고 했냐면 뭐 좋은 학군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할 여력이 되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그래서 후벼 판다 했죠. 그렇게 했었죠. 2010년에 조국이 지금 2019년에 조국한테 하는 여기 얘기입니다. 한겨레 칼럼에 지금 여기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네요.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야. 예. 당신이 후벼파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야 지금 장난치네. 8차례. 그것도 2014년까지. 근데 기준은 2015년부터 마련을 해서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0년에 조국이 지금 현재 2019년에 조국한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아 그러네.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폴리페서, 뭐 네, 폴리페서. 예, 뭐 교수직을 하는 정치인은 뭐 교수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 발언은 2004년에 했거든요. 2004년에 조국이 2019년에 조국한테 하는 얘기고요.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한테. 그 상당히 좀 그러네. 이중적이고 상당히 뻔뻔하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무슨 표현 쓰셨죠? 추잡스러워요. 예. 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말과 이게 다르고 이렇게 막 자기 전 재산보다 25만 원 사모펀드 내 친구라도 네. 야 추잡스럽다. 그런데 법무부 예. 장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장 매매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자기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자기 동생의 전 배우자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때 판 시점이 문제가 되죠. 네. 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문제가 되던 시절에 그렇지. 팔았다는 그 겁니다. 시절이죠. 예. 그리고 또 부산의 한 빌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빌라의 임대인이 조국의 배우자. 그건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임대인이 조국의 배우자고 임차인이 자기 동생의 배우자인데 예. 그러면 임대인이 보통 소유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소유자는 자기 동생의 배우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새들은 거로 된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네 집에 네가 새들은 거로 돼 있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 이름을 네. 실수로 기재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예. 그리고 또 조국이 보면 부동산 재테크의 또 황제입니다. 아, IMF 시절 그러니까 외환 위기 시절 1998년에 아. 그 부동산 송파에 이제 금매로 나온 네. 아파트를 35% 저렴하게 샀죠. 정말 부동산의 재테크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회사 하면 딱 맞을 예, 사람이구나. 예, 경매로 이제 샀죠. 그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에 그 부동산을 경매로 그 당시에 내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그 외환 그냥, 위기로 예. 엄청 그때 그때 자살도 한두 사람이에요. 그때 예. 대부분 그 금매 내놓고 경매 들어가고 다 회사 망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때 조국은 이제 오히려 샀죠. 그걸 먹잇감으로 예, 해서 예. 야 돈을 땡겼네. 예, 샀죠. 그것도 35% 저렴하게 사가지고. 그런데 이제 조국이 자기 아우 나 열받아. 이거 좀 틀어주세요. 와 열받아서 이거.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 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붕어나 개구리나 가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죠. 자신의 재산이 56억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방배동에 20억 이상의 그 아파트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질문하니까 그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저렴한 편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20매덕이 저렴하다. 예, 강남에서 저렴한. 그러면서 또 조국 수석에 대해서 강남 좌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강남 좌파가 많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 이런 식의 대답도 했고요.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이 말을 에이. 조국이 하는 말은 아니죠. 이분이 할 말은 아니죠. 이 사람이 할 말은 예, 아니지. 자기가 할 말은 정말 국민들이 네. 정말 기만하는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예. 그러면 과거에 저런 생각을 하거나 저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죄송하다. 아, 이래야 돼. 전혀. 떳떳하게 당당하게 뭐 햇소리 안 할수 예, 다 하고 다죠. 앉았더라고. 그리고 또 정말 이중적이라고 보이는 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는데 사법시험에 패스하지 않았던 지금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도 다들 말이 많으시죠. 네. 저는 조국 후보자가 네. 재판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재판을 아니 네. 판사 검사도 아니니까 재판할 수가 없죠. 예.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재판을 재판을 하러 자주 들어가지만. 갑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는 알고 있을까? 그리고 검찰 내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무부 장관이면 그런 검사들도 통치를 해야 되고요. 검사, 판사, 변호사들 전부 다 이제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 과정이며 검찰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의문이고요. 알지도 못하는 전혀 사람. 모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건데, 근데 조국 수석이 자기가 사법시험을 못 친 게 아니라 안 친 거라고 하죠. 네. 안 친 이유가 그때 육법 육법전서? 아니요 그게 제가 육법당이 되기 싫어서 육법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게 게 있어요? 육법당이라는 게 있어요? 육법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육사 출신의 정치인하고 아. 서울대 출신의 법조인들이 모인 그거 법당이라는 예, 거구나. 있어요. 당처럼 예. 뭐 소위 우리나라의 정치를 그러니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득권이 그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 육사 출신 아니면 법조인 출신이다. 예, 그래서 그 자기는 그런 활동을 하기 싫다. 아주 무슨 정말 정의로운 그런 발언처럼 한 건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군부 독재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런 부당함과 부조리에 항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이고. 근데 또 문제는 이분이 석사 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석사 장교. 석사장. 석사 장교 같은 경우는 아주 사기 수준의 병역 혜택 그런 제도였죠. 네. 그 석사 장교로 근무를 하면 6개월 동안 사무실에 편히 앉아서 남들 그 당시 네. 다른 사람들은 3년이에요. 3년이었는데 그 당시는. 근데 6년 동안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아주 편하게 근무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석사 장교라고 하는 게 전두환 장남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도 출신이란 말입니다. 석사장교라는 거 그겁니다. 석사.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친 사람들한테 네. 예를 들어서 좀 혜택을 주는 거죠. 예, 그게 정말 문제가 많아서, 왜냐하면 대놓고 이제 사기 수준의 병역 혜택 제도를 만든 거고 대통령들의 아들들을 보내기 위해서 급조한 그런 병역 혜택 그렇죠. 제도죠. 근데 조국 후보자는 뭐 군부 독재 자기가 뭐 헌신해서 뭐 대항을 하고 부조리에 뭐 헌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혜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중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판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상적이고. 저 우리 김소영 변호사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제 대학원은 서울로 네, 왔지만 대학도 서울. 네. 왔지만 지금도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고 예. 계시고 부산의 사가 네. 한국당 당협위원장이시고 근데 부산에서 이분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이 조국에 대한 소문 뭐 이렇게 뭐 들은 거 없어요? 뭐- 원래 조국이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뭐 해동고등학교 출신인데 저희 집 근처에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네. 뭐 조국이 내 선배다 뭐 이런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 말고는 어딜 감히 부산에 오냐. 부산에서 지금 안 좋군요. 저희 이미지가. 지금 점차적으로 여론이 악화가 되면서 부산이 만만하냐. 네. 될 아무리 것 같냐? 고향이라도 네. 고향이라도 아주 우리를 호구로 보냐 이제. 이런 이중적인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또 논문 표절 의혹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것도 많더라고 또. 예. 다른 사람의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인용 표시도 안 하고 그게 따와서 한두 문장이 아니라 15개. 뭐 그렇다며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전혀 해명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말이죠. 비리 종합 세트에 한두 개.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위장 전입에 예. 위장 매매 의혹에 예. 예? 오늘 아까 좀 표절 문제도 문제도 있고. 하셨지. 그 다음에 뭐 민정수석 기관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좀 직간접적으로 자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상당히 관대하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경환, 김기식, 그다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 전부 자기와 이제 어떤 식으로 인맥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이제 인사를 다 감행을 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버닝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버닝썬. 버닝썬. 그 승리와 그 승리하고 공동 대표 유 대표와 그 자주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골프도 자주 했던 그 윤 총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분이 2017년, 2018년도에 청와대에 근무했거든요. 다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냄새가 나죠. 윤 총경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용균
대사가 있는데 그때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의 수사관이 그 대사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국한테 보고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그건 그냥 넘겼거든요. 이런 직무유기도 있고요. 직무유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자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예. 비리 덩어리네. 예.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다음에 각종 부동산 실명법 위반, 주택법 위반, 예. 주민등록법 위반, 논문 표절. 아유, 아니, 머리가 아파서 그만하겠어. 까면 깔수록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남자죠. 계속. 빨리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사표내십시오. 그리고 네. 문재인 씨가 이거 걷어들여야 돼. 아니면은 독바가지 당신이 써요. 진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법무장관에 앉혀. 나라를 어떻게 국민들을 뭐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 진짜 마지막 끝날 때 흥분하게 만드네. 빨리 사표내. 아유 김소영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 오후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뭐 주말에도 방송 나가니까요. 힘내십시오. 힘냅시다. 에이 이런 사람.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